네, 폭우로 인명피해가 늘면서 여야는 일단 정쟁을 멈추고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상황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 분과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6박 8일 순방 일정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중대본 회의 주재했는데요. 자, 먼저 내용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정책 수단 모두 동원해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명재산 피해가 너무 막대합니다.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가 50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지금 대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작년 8월하고 연장선상에서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이게 폭우도 뭐 급폭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오는 데다가 이번에는 또 남쪽 지방은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또 작년에 교훈도 있고 이렇다면은 치산과 치수에 대해서 뭔가 좀 발전된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또 이거에 대한 반성이나 지적이나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좀 미흡하고요. 또 하나는 경계발령 문제입니다. 이번에 오송 사건 사태를 보면은 네. 경계발령이 당연히 있었어야 될 때를 서로 지금 경계발령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서 도하고 시하고 구가 핑퐁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발령에 대한 매뉴얼도 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지역이고 좀 이상했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증자가 이상한 증자들이 있었는데 경계발령조차도 안 돼 있었던 마지막 단계에서 대형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치산, 치수, 경계발령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지난 1년 전에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하는 얘기를 보면 1년 전의 얘기나 후보 때 얘기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 1년 전과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자연재해와 정부 또는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우크라이나하고는 어차피 한번 갔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15일 날 들어간 거예요. 15일 날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나와 설명한 대로 그때 정도에는 이 정도 될 줄을 몰랐다고 봐야죠. 그럼 뭐 앞날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왜 못 쳤냐고 공격할 수는 있겠으나 이 정도 인명 피해는 예측 못하고 물적 피해는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야 되겠다 약속한 게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가지고 급하게 들어오신 걸로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뭐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라는 게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하고 지원하는 거. 제도와 돈과 법으로서 이렇게 막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될 거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뭐 신속하고 총동원해라 한들 이게 밑에 일선의 행정단위까지 침투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보는 게 상식일 거다. 그럼 한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오송 사태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송에서 그래도 가장 그 지하도의 위치, 지형 지물을 알고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이 아니라 행자부 장관이 아니라
그 구청장이나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오히려 파출소장.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끼리 왜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지역에서 위험한 데는 없을 거라고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체크가 안 됐을까 하는 부터 생각이 저 사실 더 먼저 들었다. 그런 네. 생각 드리고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 중에 오히려 기상이변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부터 완전히 뜯어보치라는 대목이 좀 더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말씀하신 대로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정부 시스템 이런 대응 체계 이런 것부터 좀 고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 모든 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는 것은 옛날에 나라님 탓하는 그런 것도 아니냐 싶기도 해서 네.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저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네, 어차피 갔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젤렌스카 여사가 뭐 올해 초대를 하기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재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꼭 가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대목이 아까 조태용 실장도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5일이라는 일정을 토요일 날 들어갔던 제가 보기에는 그 젤렌스카 여사가 와서 초청하고 히로시마에서 다시 한 번 더 젤렌스키가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나토회의에 간 김에 가장 가까운 데로 폴란드를 통과해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최종 통보는 안 했지만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끝에 아마 그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빌뉴스나 또는 거기서 통보를 했겠죠. 우리 예.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글쎄 이게 판단의 영역인데 뭐가 우선일까? 근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정보, 기상청이라는 정보로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됐던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먼저 국제정치에 관한 이 부분이 더 긴급하고 크다고 판단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예. 들어간 이후에 일이 생겼는데 아시는 대로 복귀하는데 뭐 왕복이 뭐 만 하루 27시간 걸린다니까 네.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겠냐고 뭐 짐작할 뿐이죠. 속내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사실. 이게요. 갑자기 돌발해서 가는 일정은 매우 드뭅니다. 이건 틀림없이 거의 가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출발을 했고 예.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하루씩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 일정이 있어서 이게 지금 출발해서부터 나오는 데까지 만 이틀이 꼬박 걸리는 일정입니다. 예. 14시간씩 기차로밖에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금요일쯤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한반도의 기상 상황이 전달이 돼 있을 것이고 네. 판단이 나와 있을 시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 정상들은 이런 비슷한 호우 사태에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예. 정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이 지역을 갔어야 되느냐는 문제부터 국제 정치적 판단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유도 여건상 지금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반 상황 또 국내 상황, 국제 상황을 판단해서 마지막 순간에 컨틴전시 플랜으로 안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 전 왔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거예요. 국내 정치를 뒤에다 본 거예요. 예. 그러면 국제 정치냐 국내 정치냐의 기로에서 예. 나는 국제 정치를 취했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네. 현명한 처사는 아니고요.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봤을 때 꼭 갔어야 되느냐. 지금 뭐 자유 뭐 이런 것을 기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꼭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라는데 너무 생각이 집중된 나머지 네. 거의 이게 밑에 사람 얘기도 판단도 들을 수도 없고 본인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예. 오픈 마인디드 해놓고 주변 사람 얘기도 듣고 본인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단은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별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 정치를 고려한 판단인 것 같은데 잘한 판단 같지는 않다는 저는 좀 말씀이시죠? 다르게 생각하는 예. 측면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가야 되냐, 키예프를 갔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크라이나 방문했어야 되냐 말아야 하는 측면은 별도로 해놓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빌뉴스가 아니라 그 바르샤바에서 가는 거라. 예. 바르샤바에서 지난번에 기시다도 바르샤바에서 출발해서 간 거예요. 모든 키우 방문자들은
다 바르샤바에 출발해가지고 바르샤바 간 김에 그냥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갔다 오자. 가서 젤렌스키도 만나고 내 의지를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아니라면 별도로 가게 되면 별도로 키우를 찾아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옆 동네 갔다가 짧은 시간 내서 갔다 오는 측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거다.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지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국내에서 누가 정확하게 대통령님이 이렇게 되면 우리 16일 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부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이런 정보가 저는 전달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예측성이란 말이에요. 예측. 기상청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 갔어야 되냐 말하면 별도로 저는 이런 그렇게 순서로 이루어진 게 현실 사실과 부합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못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설명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못 바꾸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이라는 거 보니까 수석 아니면 실장인 것 같은데 예. 이 사람 일단 자격이 없고요. 설령 대통령이 이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정말 자격이 없고요. 예. 뭐 다른 이유로 혹시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대통령의 자세고 대통령실의 자세일까요? 이 사람 예. 정말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실관계의 서술. 예. 자, A는 B다, 가는 나다 이렇게 하는 데는 뭐 틀린 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정하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랄까 관심과 배려의 부족처럼 보잖아요. 온 국민이 안다고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옆에 있는가 왜? 대통령을 통해서 그 관심을 정부의 관심을 확인하고 싶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통령이 가도 못 바꿔서 우리는 그걸 갔다. 이거 알고 갔다는 취지는 아까 조태용 실장은 말 가도 배치된단 말이에요. 조태용 실장의 말이 제가 보는 해명이 좀 더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과 부합할 때 설명을 잘못한 거고 해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 국민들의 화를 북돋는 지경에 이런 거죠. 저는. 해명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의혹 관련한 또 해명도 논란인데요. 앞서 해명은 대통령실 해명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해명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인데 지난 14일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들어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다.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공식으로 해명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걸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네. 아직 공식 해명은 없었습니다. 해명하기 공식 해명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서너 가지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요. 호객, 서유럽에서나 동유럽에서는 호객이 일반적이지 않고요. 특히 명품 호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네. 5곳을 다 갔다. 다음 날 뭘 샀다. 그리고 그쪽에 그 사업주가 30년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 보는 고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김 여사가 타겟 쇼핑을 가가지고요. 거의 그 옛날에 필리핀이나 우간다의 독재 정권의 영부인들이 했던 그런 형태의 쇼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타겟 쇼핑으로 거의 뭐 타겟 쇼핑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 곳도 아니고 5곳을 다 갔다.
그리고 30년 내 사업 기간 동안에 처음 보는 손님이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네. 지금 현지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 예. 보도에 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뭐 압수수색할 수는 없잖아요. 이 보도기관을 그 뭐 태울 순 저기 전용기에 안 태울 수는 없을 거고. 민주당에서는 구입 품목, 비용도 공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마 못할 거예요. 뭐 민주당이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요구해도 지금 대통령 부인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당도 얘기를 못하고 대통령실도 얘기 못하고 대통령도 얘기를 못하는 지형이 있는데 예. 특히 예. 또 하나 잘못된 것은 경호를 과오용을 한 겁니다. 네. 이걸 막았잖아요. 그 가게를 전부 막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공식 행사를 결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4-5가지의 이 잘못에 대해서 예. 공식적 해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네. 이건 사과하는 게 맞고요. 예. 언론도 그 리투아니아의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한 줄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예. 얼마치나 샀는지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가게 예. 상점에서 판단해야 될 대목이 있는 건데 뭐 누가 물건을 샀다고 해서 유명인사가 사갔다고 해서 기자가 전화해서 방금 다녀간 손님 뭘 얼마를 팔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100에 99는 이야기 안 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도의적 상도의의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많고 적고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서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퍼스트 레이디가 왔다는 게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예. 제가 구글 들어가서 이게 예, 예. 봤어요. 봤더니만 이 가게가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뭐 프라다, 구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우리로 말하면 이 명품인가 뭐 명품이라 칩시다. 그런데 5군데랑 이 양반이 이 가게가 또 5군데 있다는 거예요. 네. 지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호객 행위에 끌려든 건 아니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호기심 차원에서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편집 사업이나 이런 데 가면 예. 그 나라의 뭐 최신 패션의 유행도 보고 수준 이른바 문화 수준이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고 이런 차원에서 가신 것 같다.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다. 예. 이게 그 일정이 공개된 일정이었나요? 아니죠. 그거는 공개된 일정 아니었겠죠. 그러니까요. 사진 두 장 나온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일부는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 현장에서 그게 아마 명품거리 모양인데 예. 현장에서 다른 기자들이 커피를 먹으러 나왔다가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커피를 먹고 있는데 네. 그 우리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걸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몰려가는 걸 보고 쇼핑을 했다는 등 뭐 들어갔다는 건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 일정일 리는 없고요. 네. 공식 일정은 그날 그 다른 일정이었다는 국립미술관을 거잖아요. 예. 영부인들이 가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루선의 인구 50만 작은 도시 아닙니까? 예. 아주 작단 말이에요. 예. 50만이라면 송파구 인구보다 적고 김포 수준인데 거기 여기 위치가 어디냐 보니까 구시청 옆에 시청사 옆이더라고요. 구글 지도에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번화가일 테고 또 저도 어디 들었는데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 중에 몇 분도 나중에 그 가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보다 물건이 훨씬 싸더라는 후기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게 나중에 한국 대표단이 이튿날 또 왔다는 부분이 대표단 중에 일원이 아니라 네. 출입 기자 중에 일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지금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두 분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뉴스 특보 관계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